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한길이라는 분이 있죠. 유명 강사입니다. 아, 잘 알죠. 예. 이분이 강의 중에 수강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진정으로 기뻐할 사람은 부모와 자기 자신 그리고 선생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근데 엄청 순화한 거죠? 예, 이분은 네,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삑삑 하는 소리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무튼 수능이 코앞인데 이게 수능과 관련해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마음을 쓸 것 같아요. 바로 곁에서 수험생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스승과 제자인가요? 예,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스승의 은혜 같은 게 주제인데 오늘은 좀 어두운 부분까지 있는 그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니까 살짝 긴장돼요. 예, 그 첫 인물은 김종직 선생입니다. 영남 살인파의 영수였죠. 네. 조의 제문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겠죠. 네. 이분 이야기를 먼저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내와의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파격적으로 아내를 선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뭐 여성이지만 선비 같은 분이라는 수식은 가능하지만 조선시대의 선비라고 직접 지칭하는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인 김종직의 아버지인 김숙자 선생이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초까지만 해도 이혼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 사회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에 돌아선 거죠. 그래서 김숙자 선생은 평생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부부관계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범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직 선생의 나이 52세가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장가를 듭니다. 새 장가를. 네. 두 번째 아내의 나이가 18세였습니다. 뭐라고요? 18세요? 예. 김종직의 나이가 52세인데 아내의 나이가 18세다. 아니 언뜻 계산해도 35년 이상 차이가 나요. 예. 뭐지? 잘 지냈나요? 궁금하네요. 예, 부부로 5년 남짓 살았는데 네.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도를 잘 닦아서 집안이 화목했다. 그 안에 아름다운 법도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나이도 있는데 네. 그 남편이 또 너무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톱스타 이상의 유명세에다가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아내로서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사회적 역할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뭐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뭐 전혀 비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못 본 척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이 고려에 비해서 조선 여성들은 다소 깐깐한 사회적 요구에 시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스승의 아내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참 여성분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진실된 관찰의 결과라기보다는 좀 사제의 의리가 내린 다분히 남성적인 판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남명조식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제자들이 크게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추문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의 시대에는 참 예민하게 다뤘던 일이죠. 그렇죠. 지나치게 예민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A씨가 네. 고위공직자한테 B씨 집안의 며느리, 당신은 과부였습니다. 이 네. 며느리의 추문을 조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조사 업무가 조식의 제자한테 맡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조식이 이 말 듣고는 A씨가 이거 뭔가 저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발끈해서 저는 뭐 깨끗한가 이런 생각으로 A씨 첩의 오빠 집안에도 추문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한테 흘립니다. 맞불을 놓은 거네요. 예. 이러면은 감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식의 존재감 자체였습니다. 이게 당시 중앙에도 힘을 쓸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컸죠.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제자들이 스승이 지목한 여성을 송타는 통문을 돌리고요. 네. 해당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해도 되나요?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사건으로 영남의 선비들이 갈라집니다. 둘로.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네.
조식과 A씨의 손자들까지 서로를 비난하면서 막 변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죽을 때까지 스승의 편을 들었고요. 스승과 제자라는 게 서로 가르치고 배울 때는 순수하지만 자칫하면 친목이 아닌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가 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게 스승이란 말로 시작을 했는데 이건 너무 친해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중용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중용이 중요합니다. 사제는 너무나 순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끼리 좋게 넘어가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수가 있겠죠. 네.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이 지역이 힘들어진 이유를 지적하면서 항맥, 인맥으로 얽힌 30년 카르텔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조식의 제자들도 조식이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돈독하게 지냈겠죠.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친하게 지내는 건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정치 혹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카르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항맥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분들 많죠. 짧은 네. 시간이었지만 가장 순수하면서도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관계, 이것에 대해서 고찰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수한 관계로 남을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어떤 곡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이수미 씨의 여고 시절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이 가사에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카르텔의 뿌리가 우정이죠. 그래서 우정보다는 순수함이 변치 말았으면 합니다. 좀 깊이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노래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이수미 여고 시절.